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쉐어케어 VR을 이용해서 뇌의 구조를 한번 VR로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분께 죄송하지만 쫙 아이고 뇌를 좀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뇌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눈앞에 뇌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각각 옆면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일단 제가 좀 돌아다녀 볼까요? 한번 옆에서 본 모습. 지금 이게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이번에는 뒤에서 본 모습. 이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혈관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동맥도 있고 지금 정맥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네요. 좀 아래쪽에 와, 혈관에 혈액 흐름까지도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면으로 가서요. 제가 조금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뇌하수체도 보이고요. 이제 뇌줄기가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뇌가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조금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려보니까 이렇게 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 반 모습이 나오고요. 전체 모습.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로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안쪽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나요? 그리고 이것도 안쪽에 잘 보이고요. 요건 혈관이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름을 먼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레이블링을 한번 나오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요. 지금 혈관들이랄지 그 다음에 겉에 어떤 구조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폰스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뇌줄기 전체에서 자, 이 아래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듈라 오블롱가타 라고 되어 있죠. 숲뇌입니다. 숲뇌, 연수라고 불리는 숲뇌. 자, 그리고 폰스입니다. 여기 배불뚝이 이렇게 나온 게 폰스, 다리뇌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미드브레인이라고 해서 중간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밀라리 바디라고 해서 유두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그 뇌를 가운데를 나누는 그런 피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레프트, 이제 좌뇌라고 하죠. 좌뇌 방구가 되겠고 우뇌 방구가 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요 옆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자, 이쪽, 이걸 우리가 중심고랑이라고 하죠.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롤란딕 피셔. 롤란도 틈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롤란도 고랑이라고 많이 하는데, 롤란딕 서커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중심고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실비안 피셔라고 되어 있어요. 실비안 피셔. 우리가 실비우스 틈새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가쪽고랑. 외측 구라고도 부르는 가쪽고랑. 실비우스 피셔. 가쪽 틈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에서 볼 수 있는 구조는 한번 다 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반으로 나눴을 때 모습입니다. 일단 글씨가 잘 보이게 앞쪽에서 볼게요. 네네. 여기 이제 아까 메밀러리 바디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이쪽 가서 볼게요. 네네. 자, 여기서 되게 잘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피추이트리 글랜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를 반으로 잘라놨어요. 그죠? 뇌하수체를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래서 실제 여기가 이제 나비뼈 몸통에 이렇게 안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septum pellucid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뭐 이제 중간 막 이제 투명막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간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corpus callosum. 우리가
뇌들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뇌량이라고도 뭐 불렀던 부분인데요. 예, 여기 이제 뇌들보입니다. 즉 좌우 뇌를 연결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가쪽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막주차 섬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뭐 흘러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뇌척수액의 흐름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셋째 뇌실이잖아요. 셋째 뇌실이고 예, 중간 뇌수도관, 그다음에 이쪽이 넷째 뇌실, 그죠? 그다음에 요 밑으로 척수관으로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야, 이렇게 지금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것도 매우 잘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체크는 안 돼 있지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빨간 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예, 맥락얼기라는 거예요. 맥락얼기. 지금 여기서 뇌척수액을 만듭니다. 예, 일종의 이제 혈관계통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뇌척수액이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지금 예, 사이뇌겠죠. 사이뇌 중에서 시상입니다. 시상이 있고 이제 시상과 시상 사이, 이제 한쪽은 없으니까 시상과 시상 사이 그 틈이 셋째 뇌실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볼록 뭐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있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이 사이뇌의 시상과 시상이 맞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린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인터살라믹 브릿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살라믹 시상 사이, 시상간 브릿지, 다리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예, 인터살라믹 뭐 어드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상 사이 붙음, 시상 사이 연접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과 시상이 맞붙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를 제외한 요 주변들이 이제 셋째 뇌실 그런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시상의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나요? 예, 피니얼 글랜드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송과체, 솔방울 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이뇌의 일부고요. 사이뇌의 뒤쪽, 뭐 시상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내분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요 부분이 지금 중간뇌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뇌 덮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위둔덕, 아래둔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표시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불뚝이가 있는 것이 다리뇌, 요 아래쪽이 숨뇌. 그래서 요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은 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써있네요. 세레벨룸, 예, 소뇌입니다. 소뇌. 그래서 소뇌를 이렇게 자르면 마치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된 무슨 소고기처럼 이렇게 마블링처럼 보여요. 이제 이것이 나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뭐 소뇌 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소뇌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에 또 표시된 부분들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뇌들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띠이랑이라고 해요. 띠이랑. 그래서 마치 띠처럼 쭉 간다고 해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띠이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이렇게 가로 단면으로 한번 볼까요? 예. 야, 이렇게 또 가로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눴을 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정말 잘 나왔는데요. 자, 여기 테두리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좀 진한 색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진한 색 부분은 우리가 그레이 매터, 예, 회색질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 하얀 부분,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화이트 매터, 백색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죠? 네, 우리가 신경세포의 구조를 보면 세포에, 그죠? 그 세포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긴 축삭이 있죠. 세포체 부분들이 모인 부분이 이 그레이 매터, 예, 회색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 부분은 뭡니까? 우리 축삭 부분은 대부분 뭐 특별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사람에서는 다 축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축삭은 지방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백색질, 그러니까 이쪽이 축삭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퍼스 캘로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잘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잘랐더니 가로로 잘랐더니
예, corpus callosum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렌티폼 뉴클러스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렌즈핵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오, 정말 렌즈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이쪽 볼록볼록 렌즈처럼 보이죠? 이쪽에서도 이거네요. 자, 이건 결론부터 말하면 바닥핵의 구조입니다. 바닥핵에서요, 이 바닥핵이 조가비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창백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양쪽으로 볼록볼록하다고 해서 그 두 개를 해서 렌티폼, 렌즈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로로 잘랐더니요, 정말 렌즈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큰 거 뭡니까? 우와, 엄청 크네요. 네, 살라무스 시상입니다. 시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감각, 후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감각이 여기를 거쳐가는 거죠. 뭐 감각뿐만 아니라 운동도 지나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굉장히 이 사인회에서 모든 것을 중재해주는 중개핵 개념의 살라무스 시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요 사이가 그죠? 요 사이가 셋째 뇌실이 되겠고, 지금 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가쪽 뇌실의 또 일부입니다. 가쪽 뇌실 대뇌 안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corpus callosum 봤고요. 이쪽도 뭐 그레이 매터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다 또 본 것 같아요. 이 레이블링이 된 건 또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모양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두께에서 잘랐느냐, 어느 방향으로 잘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면들이 다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또 뭘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면으로 가서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봤더니요. 자, 봅시다. 이게 진짜 제대로네요. 자, 이제 대뇌의 이 겉질, 이 그 겉부분들을 좀 제거했더니 안쪽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 보입니다. 자, 이게 corpus callosum이에요. 이 뇌 들보입니다. 아까 이렇게 보였죠? 잘랐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양쪽을 다 연결해주는 이런 막교차 섬이라고 얘기했고요. 더 가까이 볼까요? 우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양쪽에 뭐 이렇게 커다랗게 붙어 있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아까 말했던 렌티폼 뉴클러스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쿼데이트 뉴클러스, 그 다음 히포캠퍼스는 요 아래쪽이고, 자, 이게 바닥핵이에요. 바닥핵. 기저핵, 베이살 강글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뒤로 길게. 그래서 이게 꼬리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그 다음 이 안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자, 이걸 이제 렌즈핵이라고 했는데 이 바깥쪽이 창백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 지금 이쪽에서 보면 보일까요? 어쨌든 이 안쪽으로 볼록한 부분을 조가비핵이라고 해요. 뭔가 이제 조가비, 그런 조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붙였고요. 원래 사실 이 조가비핵과 이 꼬리핵은 하나였어요. 하나인데 뭔가 쭉 이렇게 치즈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실제로 속섬유막, 뭐 어떤 이런 섬유들, 이제 속섬유막이 사실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섬유들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통과하느라고 이렇게 쭉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바닥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만 볼게요. 또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보이나요? 조그만하게. 요것도 바닥핵의 일부예요. 이게 편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바닥핵의 아래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더 밑에 있는 거, 지금 요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히포캠퍼스입니다. 해마라는 거예요. 해마. 바닷속에 해마라는 동물이 살죠? 그거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붙여요. 이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기 기억, 이제 단기 기억을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하게 하고 그런 기억과 관련된 그런 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손해가 많이 붙어 있고, 아까 봤던 여기 보시면 뭐 미드브레인이랄지 뇌줄기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뇌하 수체도 여기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좀 보겠고요. 또 다른 뷰가 있나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거는요, 지금 보세요. 코로노이드 플렉서스라고 있죠. 이게 아까 말한 맥락 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혈관의 일부입니다. 혈관의 일부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뭡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하늘색, 이런 색으로 지금 뭐가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쪽 뇌실이 되겠고, 야, 이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네요. 예, 가쪽 뇌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지금 요 부분 보이나요? 요 부분? 예,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지금 셋째 뇌실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 보이죠? 예,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터벤트리큘라 포레이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벤트리클. 사실 여러분 이 벤트리클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심장에서도 심실을 벤트리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뇌니까 뇌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뇌실 사이 구멍입니다. 뇌실 사이 구멍. 그러니까 뇌실 간공 이렇게 부르는 뇌실과 뇌실. 여기서 말하는 뇌실은 가쪽 뇌실을 말합니다. 가쪽 뇌실 그 사이에 구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마치 삼거리 같은 모양이 되고요. 그 아래쪽이 뭡니까 그러면? 예, 서드 벤트리클, 셋째 뇌실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밑으로 쭉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중간 뇌수관입니다. 예, 세레브랄 에퀴덕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간 뇌수관이 되고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다른 애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뒤에 손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숨뇌, 뭐 다리뇌 이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뭐라고 되어 있죠? 포스 벤트리클, 예, 넷째 뇌실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척수관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한 구조들은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이게 지금 뇌실과 관련된, 뇌척수의 흐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가면, 자, 이제 혈관이 나오는데요. 자, 혈관은 아주 크게만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정맥은 사실 그렇게 따로 보지 않겠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죠? 이게 무슨 동맥일까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뇌줄기와 함께 올라온다는 거 아시겠죠? 뇌줄기는 큰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구멍을 따라 들어오는 척추동맥이라는 거예요. 예, vertebral artery가 되겠습니다. 이게 척추동맥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 부분이 뭡니까? 여기 이름 써있네요. 얘는 예, 바실라 아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바닥 동맥이라고 해요. 이 뇌바닥 동맥이 이렇게 가운데 다리뇌의 위에 이렇게 놓여 있고요. 양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소뇌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뇌 동맥, 폰틴 알테리라고 해서 다리뇌 동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쭉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올라가서 뒤로 이렇게 갑니다. 뒤로. 예, 그래서 이게 뒤대뇌 동맥으로 갑니다. 뒤대뇌 동맥.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예, 이게 뒤교통동맥입니다. 그래서 손목동맥과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목동맥은 어디냐? 지금 요겁니다. 예, 지금 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뇌가 이렇게 드러내려면 잘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그래서 internal carotid artery, 손목동맥입니다. 그죠? 자, 그게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잘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쭉 빠지는 이게 있어요. 앞쪽으로 빠지는 게 앞대뇌 동맥. 그 다음에 요 가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가쪽, 이쪽으로 이렇게 가쪽으로 빠지는 게 중간 대뇌 동맥입니다. 중간 middle cerebral artery. 그래서 MCA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앞대뇌 동맥. 그 다음에 저도 좀 헷갈리는데 요거 같아요. 요게 지금 앞교통동맥입니다. 앞교통동맥. 그래서 앞대뇌 동맥 길이를 연결해주는 앞교통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막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쪽 요렇게 요 부분이 윌리스 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됩니다. 예, 대뇌 바닥 고리, 뭐 동맥 고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뒤교통동맥과 앞교통동맥 이것들로 인해서 척추동맥의 이 계열과 손목동맥 계열이 두 개가 만나서 완전한 로타리 형태의 그런 원형의 뇌의 혈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이고야, 지금 이제 이 혈관적인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시 이제 뇌의 전체 모습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런 버튼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이제 뇌척수액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쉘 해서 이게요. 뇌가 막 아지랑이로 막 아른아른 거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뇌는 뇌막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에 뇌축수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세요.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면서요. 이걸 이렇게 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부에 많이 비유하는데 두부 보면 그냥 또 팔지만 이렇게 두부 케이스에서 이제 물 안에 넣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충격이 있더라도 이 액체에 의해서 충격이 막아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습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뇌의 조직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같이 들어가 보시죠. 뿅. 와우. 여기가 지금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뇌 속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맞닿는 이런 시냅스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막 지지직 전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참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실감이 납니다. 막 전기가 막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뇌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서로 엄청나게 많은 연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깜빡깜빡이는 전구에 불과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전기를 보내고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하고 운동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제 뇌가 시키는 거잖아요. 운동 명령을 내리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냅스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끝과 끝이 만난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뇌 안에서는 훨씬 그런 복잡성이 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말아져 있죠? 이게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수초. 그래서 이게 축삭이고 마리집이 쭉 있어요. 그래서 끝쪽이 또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요. 네네. 지금 여기 엄청 큰 또 신경 세포체가 있네요. 요 정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체크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면 혈관에서 한번 요 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뷰가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혈관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여기 송목동맥 계열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앞대뇌동맥, 앞대뇌동맥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까지 진행합니다. 지금 이쪽 면에서 보이는 혈관들 있죠? 이쪽의 상당수가 앞대뇌동맥 계열의 혈관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 이쪽, 이 가쪽에서 보이는 것이 중간대뇌동맥 계열의 혈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뒤로 가볼게요. 요 뒤쪽에서, 요 아래쪽, 뒤쪽, 이쪽에서 보이는 계열이 뒤대뇌동맥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쪽에 보면 이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자, 이쪽이 1차 몸감각 겉질이고요. 요 앞쪽, 요 중간, 요 센트럴 서커스 앞쪽이 1차 운동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걸쳐서 호문클루스, 감각 호문클루스와 운동 호문클루스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혈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히든 터지든 해서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면 그 뇌의 그 부분이 손상되는 거죠. 괴사가 되는 겁니다. 괴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특히 뇌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 혈액 공급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종말가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막혀서 이 부분이 손상됐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으로만 기준으로 합시다. 또 다른 것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1차 운동 영역,
예, 그래서 운동 호문클루스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이쪽에서 어디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자, 제가 또 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쪽까지도 1차 운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1차 운동 영역인데요. 우리 호문클루스가,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어떻게 그려지죠? 이쪽 부분에 뭐 얼굴, 뭐 혀 이렇게 그려지고요. 오면 이제 손, 팔 그려지고, 이쪽으로 오면 몸통, 엉덩이, 다리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혈관의 그 부위가 손상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쪽은 무슨 혈관이라고요? 예, 앞 대뇌동맥이라고요. 그래서 앞 대뇌동맥 쪽에 이 혈관이 막히면 이 안쪽 쪽이 막히고, 이쪽은 아까 다리 부분이라 했죠. 그래서 다리 부분, 게이팅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자, 이쪽은 중간대뇌동맥이라고 했어요. 자, 실제로 앞대뇌동맥, 중간대뇌동맥, 뒤대뇌동맥, ACA, MCA, PCA 중에 가장 손상이 많은 곳은 MCA입니다. MCA. 왜 그럴까요? 그럼 확률상 그래요. 왜냐면 가장 넓거든요. 가장 넓으니까 막힐 확률도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MCA가 어떤 손상된 확률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이 MCA에서도 뭐 이쪽이 손상됐냐, 이쪽이 손상됐냐, 이쪽이 손상됐냐에 따라서 얼굴 쪽 또는 팔 쪽, 손가락 쪽 또는 뭐 몸통 쪽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MCA가 손상되면 만약 운동에 문제가 됐을 때 얼굴, 뭐 삼킴, 그 다음에 팔 운동, 손가락 운동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오겠구나. 그리고 아까 반대쪽에서 봤던 이쪽 앞 대뇌동맥이 손상되면 이 안쪽이니까 다리 쪽, 게이팅 쪽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문제가 되면 어때요? 예, 뒤쪽은 일반적으로 시각을 느끼는 시각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관들을 보실 때요, 혈관 구조랄지 분포도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손상이 됐을 때 어느 쪽 기능에 문제가 있느냐까지 보셔야 완벽하게 혈관을 이해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예, 뇌의 구조, 명칭, 뭐 혈관의 분포, 손상 시에 나타나는 특징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VR로 한번 잘 살펴봤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